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분당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2년 전 이맘때 대학 때 저 좋다고 줄기차게 따라다니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났던 건 아니었고 한 7년 만에 나간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다시 저를 몇 달 동안 엄청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찌나 진상이었는지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다른 사람 사귀면서도 저를 잊어본 적 없다면서 난리였어요. 저는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주의라서 목숨 걸듯 결혼하는 게 별로라서 거절했었죠. 그런데 어찌나 사람을 찾아오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자 조금씩 마음이 끌려갔어요. 결국에는 제 마음이 슬슬 기울기 시작해서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혼 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며 아이 낳는 시기도 일하는 것도 다 제 뜻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시 사람이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니까. 한 친구놈이 내가 현주 너한테 이러는 게 집착이다 그랬거든. 그 자식 내가 여자 사귀고 결혼하는 게 질투나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거 알면 배 아파 죽을걸. 남편의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저와의 결혼이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수단인가 싶었는데 그냥 기분 좋으니 저런 말 하나보다 했죠. 그때 제 생각이 맞았던 건데 설마 하며 믿으려던 마음이 제 인생에 오점을 찍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를 위해 여러 깜짝 이벤트를 해줬어요. 제가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남편이 마련한 이벤트 때문에 갑작스럽게 와인 파티에 참석해야 할 때도 있었고 뜻하지 않게 1박으로 놀러 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늘 저한테 말했어요. 이거 다 현주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 내 친구들도 보면 결혼하고 변하는 놈들 많거든. 현주 네가 생각해도 결혼 진짜 잘했지? 저는 자꾸 자기가 잘한다고 저에게 칭찬을 바라거나 감동하기를 바라는 남편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잘하는 건 사실이니 고맙다고 하고 그만큼 선물도 해주곤 했어요. 평생 자기는 안 변할 거라고 큰 소리치던 남편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6개월쯤 돼서부터였어요. 그즈음 남편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자꾸 저를 설득했어요. 상민 씨, 분명히 나 아이는 몇 년 더 있다 갖는다고 했고 상민 씨도 동의했잖아. 내가 원할 때 아이 갖자고 했잖아. 근데 자꾸 나한테 아이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필요하다. 이러면 약속 어기는 거지. 나는 이렇게 빨리 아이 갖게 될 거였으면 결혼 다시 생각해봤을 거야. 물론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상황 때문에 아이를 벌써 갖자는 건데 납득할 만한 이유 못 되잖아. 이렇게 결혼 전 약속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나도 싫다고. 나 이벤트 같은 거 안 해주고 퇴근할 때 갑자기 전시회다 음악회다 와인바다 안 끌고 다녀도 되니까 그런 약속이라도 잘 지키자. 분명 이런 대화가 오간 후부터 남편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야, 너는 클래식의 클자도 모르면서 맨날 피아노 곡만 틀어놓냐? 집안에 활기가 없어 활기가. 아우 진짜 퇴근하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데 뭐 있다니까. 너 다른 집 여자들은 회사 다니면서 자기가 빨래고 청소고 다 하는 거 알아? 너만 나한테 떠넘겨 너만. 떠넘긴 적 없고 상민 씨가 분명 집안일 반반씩 하자고 했던 거고 먼저 나서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랬잖아. 또 결혼 전 약속들 먹이는 거야? 하여간 융통성이라고는 휴지로 쓰려고 찾아봐도 없어. 어떻게 사람이 약속한 대로만 사냐? 상민 씨 이러는 거 내가 지금 아예 안 갖는다고 해서 그래? 상민 씨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마음이 바뀔 것 같아? 그 반대이지 않겠어? 야, 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딴 말을 하냐? 네가 내 말 안 들어줬다고
널 일부러 갈군다는 거야? 네가 잘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와, 진짜 어이없어. 이제 별걸로 다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그렇게 저한테 호통을 치고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으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멀쩡히 전처럼 저한테 잘하고 제 생각만 하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처음에야 체면 차리느라 저러는구나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겉과 속이 다른 남편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점점 자기 멋대로 굴기 시작했고 아예 PC방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신혼 초에도 게임이나 모바일 화투에 정신 팔린 걸 몇 번 본 적 있는데 이제는 제 눈치도 안 보고 아주 신나게 롤게임에 화투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게임에 미친 사람들 있다더니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애를 쓰며 제 일에 매진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대화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고 서로 뭘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홧김에 남편하고 헤어질 생각을 했다가도 저한테 잘해줬던 거며 제 유일한 친정 식구인 언니 생각에 마음을 다독이고 남편과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셔서 엄마가 저와 언니 뒷바라지를 다 하셨는데 엄마도 제가 고등학교 가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 저보다 5살 위인 언니가 유일하게 저의 의지할 곳이었거든요. 언니가 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꽤 큰 회사에 들어가 저 대학 졸업 때까지 고생 안 시킨다고 연애도 안 하고 저를 돌봤던 사람이 언니니까요. 지금은 언니도 결혼해서 지방 대도시에서 잘 살고 있고 거기서 아버지와 재회도 해서 가끔 얼굴 보고 제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저는 아직 아빠와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여전히 제 가족은 언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때였죠. 저 결혼도 부모님 있는 애들 못지않게 해준다고 직접 화려한 식장에 드레스 전부 다 해주고 예단도 시댁에서 말하지 않은 것까지 명품으로 해줬고요. 그러니 제가 언니 속상할까봐 결혼 생활 끝내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참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 게 제 몸에는 악영향을 줬는지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더니 때때로 근육 마비가 오기도 했어요. 약을 먹고 면역 억제법을 쓰기도 했지만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저한테 일이든 뭐든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당시에 저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사 권고대로 바로 회사를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 다른 직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대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에 대해 전부 꿰뚫는 사람이 저인데 제가 빠지면 일이 바로바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밤늦게까지 PC방에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어가며 게임만 해대서 눈밑은 시꺼매지고 몸은 퉁퉁 부어가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남편은 아픈 저를 조롱했어요. 아이고, 지 잘났다고 애 낳는 것도 미루고 일만 하더니 뼈만 남아서 낯짝이 아주 볼품없네. 이게 네가 원하던 거구나. 상민 씨는 상민 씨 앞가림이나 잘해. 그렇게 밤새 게임만 하면서 회사에서 일은 해? 눈밑은 시꺼매서 얼굴은 퉁퉁 붓고 그렇게 관리 안 되는 사람 회사에서 좋아하겠냐고. 너나 걱정해, 너나. 남 얘기하지 말고 너 잘릴 걱정이나 하라고. 상민 씨, 진짜 사람 변한 거 알아?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냐? 남편 알기를 아주 지 머슴으로 알고 맨날 부려먹기나 했으면서 변했네 어쨌네 타령이야.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말을 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혼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별거한 것처럼 살면 되겠다 마음먹고 제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며 회사 일에도 힘썼어요. 다행히 점차 병세는 호전되어 갔고 그와 더불어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끝나 저희 팀이 개발한 빵이
대중들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밖에서 좋은 일이 많아질수록 남편은 더 포악해졌어요. 이제는 저뿐 아니라 제 언니까지 비하하고 돌아가신 엄마 흉까지 보는데 그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어른들 말이 하나 틀린 거 없다. 언니랑 단둘이 산 이혼한 집 여자 결국은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네. 남편이 원하는 거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밖에서는 아주 씩씩한 척 능력 있는 척. 네 돌아가신 엄마는 자식 교육을 얼마나 엉망으로 했길래 네가 이 지경이냐? 집 꼬라지 봐. 퇴근하고 들어와도 집에 있기가 싫어. 네 엄마가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니 이혼을 당하지. 지금 말 다 했어? 완전 선 넘네. 당장 사과해. 아니면 나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이혼해. 진짜 난 이혼할 거라고. 이혼은 너 혼자 하냐? 내가 널 어떻게 낚았는데 그렇게 쉽게 놔줄 거라고 생각하냐? 너한테 드린 시간들 아까워서라도 나는 빨리 헤어지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 형 지금 형수 아이 가져서 아주 행복하다고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데 내가 너랑 이혼해봐. 형한테 지는 거잖아. 난 형이 나보다 잘 나가서 웃는 꼴 못 봐. 와, 어떻게 인생을 그러고 살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내가 인생 사는 게 뭐 어때서? 네가 내 말만 잘 들어봐. 내 인생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형보다 못하거나 친구놈들보다 못해 보이는 거 있으면 다 너 때문이야. 남편의 성격은 상상 이상으로 삐뚤어져 있었어요. 저를 쫓아다니고 사귀며 결혼하자고 할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런 속내를 숨기고 있었다는 게 생각할수록 끔찍하더군요. 그렇다 해도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털어놓기 힘들었어요. 남편이 남들 앞에서는 워낙 저랑 잘 지내는 척을 해야 말이죠. 이걸 확 깨고 다 공개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보자는 심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 남편이 저한테 잘해줬던 시간들 때문인지 남편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게 다 자기 만족으로 저한테 잘해줬다고 해도 잘해준 건 잘해준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이석증이었는데 아무리 이석 치원수를 받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프건 말건 관심도 없었고 언제나 퇴근해서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PC방에 가기 바빴어요. 그러면 저는 그제야 마음 놓고 소파에 누워 쉬곤 했죠. 그날도 여느 날처럼 남편은 PC방에 가고 저는 퇴근해서 소파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찾아왔어요. 언니는 예고 없이 방문해서 저를 놀래켜줄 생각이었는데 아파서 혼자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현주야, 너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 말랐어? 안색은 이게 다 뭐야? 피기가 하나도 없어서는 어디 아파? 괜찮아지고 있어. 무슨 일이야 근데? 무슨 일은 너 보러 왔지? 아니 이렇게 되도록 왜 연락을 안 했어? 아프면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약 잘 먹고 낫고 있어. 별거 아니래. 근데 정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할 얘기도 있긴 하지. 아빠가 언제 한번 보자는데? 너 아빠 만날 수 있겠어? 생각해볼게. 평생 모르는 척하면 살 수는 없잖아. 그래, 잘 생각했어. 아빠도 엄마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셨지만 아빠도 우리 생각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 결혼해보니까 부부 사이 아무도 모를 일 같긴 해. 우리가 모르는 아빠만의 어려움도 엄마만의 힘듦도 있었겠지. 두 분이 성격이 워낙 달랐잖아. 불과 물처럼. 하긴 그렇긴 하지. 많이 싸우기도 했지. 너 진짜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네. 뭐 먹긴 한 거야? 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제부는 아직 회사? 마치 언니 말이 끝나는 걸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집에 뭘 두고 가서 온 모양인데 언니를 보더니 무척이나 당황하더라고요. 처형이 갑자기 웬일이세요? 말씀을 하고 오시지. 요새 현주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맛있는 것 좀 사오려고 했다가 지갑을 두고 나가서 처형 오셨으니 같이 식사나 하시죠. 나가실래요?
그러게 제부, 현주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처형이 일 좀 그만하라고 말리세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아주 111, 일 중독자 같아요. 오신 김에 회사도 그만두라고 하시고요. 이쯤 되면 쉴 때도 됐잖아요. 저는 남편의 연기에 속이 부글부글 끓던 차에 남편이 하는 말을 얼른 가로챘어요. 나 그럼 진짜 쉴까? 내가 쉬면 상민 씨 혼자 생활비 대야 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아, 그게 문제야 지금. 네 건강이 얼른 좋아져야지. 걱정 말고 쉬어.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퇴직금 있을 거고 당분간 실업급여 같은 것도 나올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나 정말 회사 관둔다. 제 말에 남편은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꼭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그러면 이참에 쉬면서 몸을 잘 추스르 하는데 뭔가 저한테 다른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이상한 낌새라도 챈 건지 아니면 제가 남편을 보는 표정이 워낙 안 좋으니 그냥 남편 앞에서는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안 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제 예상대로 언니가 돌아가고 난 후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진짜 회사 관두는 거 아니지? 아까 나 쇼잖아. 너도 장단 맞춰준 거고. 그거 갖고 진짜 관두거나 하면 가만 안 있는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지. 우리가 집만 같이 쓰면서 살지. 언제 서로 참견했어? 이건 문제가 다르지. 네가 일 안 하는 건 아내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수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렇지만 저도 더 이상은 이석증으로 회사에 폐를 끼칠 수 없었고 남편이 거짓말이어도 퇴사하라는 말을 언니 앞에서 했으니 오기가 나서 정말 회사에 퇴직서를 내고 집에 왔어요. 다음날 여느 때 같으면 남편보다 먼저 준비하고 집을 나서는 제가 한가롭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자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하냐? 아침부터 전기세 내가게 TV 켜고 회사 안 가? 안 가. 나 퇴직했거든. 야, 뭐? 뭐가 어째? 너 진짜야 그거? 내가 못하러 거짓말을 해. 나 정말 퇴직했어. 야, 너 미쳤어? 내가 처형 앞에서 빈말 좀 했다고 그걸 빌미로 퇴직을 해? 나 너 안 먹여 살려. 내 뜻대로 되지도 않은 옆에 애를 왜 먹여 살리겠어? 그러니까 내 돈 한 푼도 준다 생각하지 마. 나도 상민 씨 돈 쓸 생각 없어. 상민 씨 말대로 내 퇴직금 나오고 실업급여도 얼마가는 나올 텐데 뭐 어떡하러? 하, 진짜 이분 살아서 끝까지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야, 당장 공동통장 없앨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건 네가 알아서 샀었어. 알았어? 그러더니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인간하고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군요. 그렇게 또다시 서로를 쳐다도 보지 않으며 일주일이 지나갔고 남편은 정말 공동통장을 없애고 남아있던 돈을 싹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슬슬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차에 남편이 저더러 갑자기 어디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해도 따라와 보면 안다고 무작정 앞장서는 거였어요. 그렇게 간 곳은 바로 아주버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였어요. 아주버님은 워낙 핫플레이스에서 잘 나가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아주버님에 대해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어 여기에 온 게 의아했죠. 아주버님도 저만큼이나 놀라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맞이했어요. 제가 시댁에 갔을 때 보면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꽤 건방지게 굴었기에 형님도 남편을 안 좋아하는 기색을 비치곤 했거든요. 아주버님은 그래도 동생이라고 오랜만에 카페에 찾아온 남편과 제게 가장 좋은 커피와 디저트를 대접했어요. 여기까지 네가 웬일이야? 근데 제주씨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쉬어야 되는데 나온 거 아니에요? 형, 그런 말 하지 마. 이 사람 맨날 쉬어. 너무 쉬어서 저래. 아주버님 말을 확 끊고 딱딱하게 말하는 남편을 저도 아주버님도 입 벌려 보기만 했죠. 잠시 인상 팍팍 쓰고 있는 남편을 보던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외출했나 본데 이거 먹고 놀다가 난 일 봐야겠다. 아니 형, 다시 앉아봐. 나 할 말 있어. 얘 여기서 일 좀 하게 해. 얘가 식품개발부인가 거기 있었잖아. 지가 만든 빵 잘 나간다고 자랑질도 했거든. 그렇게 일 잘한다 하면서 왜 관뒀는지. 아무튼 난 집에서 내 돈 쓰며 노는 꼴 못 보니까 여기서 빵 만들게 하든지 청소라도 시키든 알아서 하는데 대신 정규직 고용해줘. 저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상민씨, 나 아파서 회사 그만둔 거야. 그런데 뭐? 여기서 일을 하라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 온 게 그래서야? 내가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지자 아주버님은 진정하라며 저를 데리고 따로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아주버님은 제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상민이가 좀 어렵죠. 제가 어릴 때부터 뭐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애라서 우리 부부 아이 가졌잖아요. 부모님이 그거 보고 집사람한테 금일봉도 주고 선물도 하는 거 보더니 자기네도 아이 가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수씨가 말하지 않아도 어땠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아주버님의 따뜻한 배인 목소리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나왔어요.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재수씨가 편해질 수 있는 걸 선택해요. 저희 다 뭐라고 안 해요. 상민이가 재수씨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대학 때 좋아했던 사람이라며 뭔가 성취한 사람처럼 뿌듯한 얼굴로 말하는데 설마 했죠. 자기랑 같이 살 사람마저 그런 식으로 할 줄은. 그런데 지금 재수씨 보니 그때 말리지 않은 게 후회되고 재수씨한테도 미안하네요. 재수씨가 어떤 선택을 해도 저희 가족은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버님 말을 듣고 저는 이혼할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밖으로 나와 카페를 나가자 혼자 앉아있던 남편이 얼른 쫓아와서 저를 따라잡았어요. 야, 뭐야? 너 어디 가? 차 타고 집에 안 가? 네 차 안 타고 가. 너 혼자 가. 그래, 그럼. 근데 계약서는 잘 쓴 거지? 형이 너 고용 계약서 쓰려고 데리고 간 거잖아. 어떻게? 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저는 질려서 더는 참을 수 없었고 바로 남편을 손으로 밀쳤어요. 미쳤어? 내가 왜 거기서 일을 해? 아주버님도 일하지 말랬어. 뭐? 아니 내가 일 시키랬는데 왜 그런 거지? 하여간 형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지금 나를 쳤어? 너 진짜 나랑 안 살고 싶냐? 그래? 너랑 안 살아. 그러니까 저리 비켜. 너랑 한순간도 가까이 있기 싫으니까 저리 떨어지라고. 그래, 이혼해.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하는 여자 회사도 안 다녀서 끈 떨어졌는데 누가 좋다고 하냐? 나는 아쉬울 거 없어. 얼마든지 다른 여자 만날 수 있거든. 내가 직장이 아쉽냐 돈이 없냐? 이혼하자. 근데 그 말을 네가 먼저 꺼내? 참, 나 가짜나서. 나 지금 바로 이혼 변호사 사무실 갈 거니까 집에서 네 짐 빼라. 라더니 돌아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남편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전에 언니가 왔을 때 아빠 만나기로 해서 그 사이에 아빠를 봤거든요. 아빠는 해외에서 사업을 해서 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아빠 노릇 못한 걸 갚고 싶다며 저와 언니 몫으로 서울에 작은 건물 하나씩 해주겠다고 하셨죠. 저희는 처음에 안 받는다고 거절했지만 아빠는 그러면 저나 언니가 아빠를 용서해주지 않는 걸로 알겠다며 제발 아빠 뜻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아빠가 주신 건물은 주택가의 작은 주상복합이었고 맨 위 4층 전체가 비어있는 거주지였기에 저는 거기로 제가 샀던 가구를 바로 옮기고 제 짐을 챙겼어요. 도저히 제가 차를 몰고 갈 상태가 안 돼서 택시를 타고 가며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아빠가 주신 건물로 들어간다 전했어요. 제 말에 놀란 언니는 바로 서울에 오겠다고 했고 짐 정리를 대충 하고 밤이 돼서 쉬는데 언니가 왔어요.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너 여기서 살 거야? 혹시 제부랑 싸웠어? 너 무슨 일 있지? 저번에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부가 좀 오버하며 떠들어서 못 물어봤어. 언니한테 솔직히 말해. 저는 차분하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다가 아주버님 카페에 간 걸 말할 때부터 눈물이 터져 울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언니는 분노해서 막 몸을 떨었어요. 그거 완전 웃기는 인간이었네. 아니, 나한테 오만 사탕 발린 말로 추켜 세우고 너 칭찬하며 결혼하겠다 하더니 이제 와서 뭐 어째? 이 인간 성격 되게 이상하네. 네가 자기 돈 쓰며 사는 거 못 보겠다 이거지? 와,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구나. 진작 이혼하지 그랬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왔으니 됐다. 근데 그냥 가만히 이혼해주면 너무 열받지 않겠어? 대충 정리되고 나면 그 인간 여기로 불러. 그럴까? 여기로 부를까? 나도 그 거지 같은 놈 웃으며 이혼하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 안 그래도 회사에서 내가 그만두니 매장 하나 해보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어. 지 멋대로 사람을 남 등골 빼먹는 이상한 인간 만들어놨으니 네가 돈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렇게 언니와 그날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저한테 침대까지 빼갔다며 막말을 퍼붓는 문자 한 통만 보내고 더는 연락이 없었어요. 언니와 저는 일단 참기로 했고요. 변호사 선임을 하고 제 신변을 정리하고 매장 낼 준비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석증이 나왔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그동안 남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제 병의 원인이란 걸 알았고 비록 몇 달이었지만 왜 그걸 참고 살았나 후회가 됐어요. 이윽고 남편이 저한테 오기로 한 날이 됐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왜 거기까지 가냐며 자기가 있는 대로 오라고 했지만 안 그러면 순순히 합의 못 해준다 했더니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 처음 봤다나요? 이런 사람인 줄 알면 아예 결혼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래요. 남편은 오기로 했던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서 도착했어요. 주상복합 건물에 처음 와보는지 집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며 어색해하더니 곧 저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치사하게 가구랑 침대에 냉장고까지 여기 갖다 놨어? 정말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는 내가 퇴직했다고 공동통장도 없애고 거기 있던 돈도 다 빼갔잖아. 내 돈이 더 많았는데도. 네가 약값으로 쓴 돈이 얼마인데 그걸 따져. 말은 바로 해. 내 병원비 공동통장에서 한 푼도 안 썼어. 이제는 없는 일까지도 만들어내? 내가 그런 너랑 참고 살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오판이었네. 그때 언니가 도착했고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하더니 그 뒤로 한 번도 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언니가 보는 앞에서 이혼 도장을 찍은 남편은 서류를 저한테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요, 이 사람 몸이 약하면 약하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멀쩡한 사람 평생 여자 병수발하고 살게 만들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처형도 감당 안 되니까 저한테 떠넘긴 거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소송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지만 그냥 합의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처형, 저한테 무슨 말 하시면 안 돼요. 저 속이신 거니까요. 지금 현주 안 아파. 다 나았어. 애초에 몸이 약한 애도 아니었고. 이게 다 너랑 살다가 생긴 병이지. 아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럼 웬만하면 서로 보지 말죠. 어떻게 이런 데에 방을 얻을 생각을 했대요. 여기 한 층을 다 쓰는 거예요. 처형이 얻어줬어요? 그 말에 언니는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놓았어요. 남편이 이게 뭐냐고 하니 언니는 서류를 보기나 하라고 했고요. 그 서류는 바로 이 건물 관리대장과 등기부 등본이었고 거기에 건물주로 제 이름이 있는 걸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정말 그 순간 얼마나 통쾌했는지요.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이름 신현주가 현주 너야? 그러네. 이 건물이 네 거라고?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건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나 어릴 때 이혼하고 해외 나가셨던 아빠가 얼마 전 내 앞으로 해주신 거니까. 그리고 이거 나 이번에 내는 베이커리 명함이야. 매장 점주라고 박혀있는 명함과 서류를 번갈아 보던 남편은 입만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바가지에 물을 받아와서 남편 머리부터 확 부어버렸고요. 너 우리 현주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네 형이 현주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겠어? 너 아주 대단하더라. 내가 우리 남편 통해서 너 좀 알아봤어. 남편 대학 동기가 니네 회사 임원이거든. 너 맨날 지각하고 일 처리도 느리다던데? 그거 PC방에서 밤새 게임하다 가니까 그런 거잖아.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누구더러 뭐라고 하는 거야? 지 뜻대로 안 되면 뭐든 다 엎어버리는 거 니네 팀에서도 다 안다더라. 네가 엎은 프로젝트가 몇 개 된다던데? 그런 인간을 과연 회사가 보고만 있겠어? 너 지금 회사에서 주시하고 있대. 네 손 거친 일 중에 뭐 하나 회사 손해보게 하는 거 있으면 바로 잘라버리고 손해 청구까지 할 거라더라. 나는 그런 골칫거리 내 동생 옆에 둘 생각 전혀 없어. 아니, 남의 동생을 골칫덩이에 성격도 이상한 뒤치다거리하게 만드는 정신 나간 언니가 어딨겠어? 솔직히 니네 집안 사람들 원망스러워. 너 이런 성격인 거 알면서 내 동생 떠넘긴 거잖아. 이거 우리 속인 거야. 너 내 동생 앞으로 더 괴롭히거나 무슨 일이라도 벌이면 가만 안 둬. 너랑 니네 가족까지 싹 다 싸잡아서 사기 결혼으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사기 결혼 성립 안 된다 해도 니네 머리 아프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으면 당장 꺼져. 언니 말이 끝나자마자 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저요. 제발 회사에 다른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형님한테 제 이야기 다 하신 건 아니죠? 절대 안 돼요. 누가 네 처형이고 네 형님이야. 가까운 척하지 말고 빨리 우리 동생 집에서 나가. 남편은 손발을 벌벌 떨며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현주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래, 아예 좀 늦게 가주면 어때?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소리 없던 걸로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 네가 진작에 그렇게 말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그런데 이제 늦었어. 나 요 몇 달 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 나. 너 어디 가서 사람 그런 취급하면 결국 그거 다 너한테 돌아와. 아무도 너랑 같이 안 한다고. 남편은 무릎으로 기어서 다가오더니 이혼 서류를 채가려고 했고 저는 얼른 서류를 빼돌렸어요. 남편은 제 옷을 붙잡았고요. 그러자 언니가 뒤에서 남편을 발로 걷어차버렸죠. 너 감히 어디다 손을 대? 당장 그 더러운 손 못 대? 이러지 마시죠, 처형.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희 아직 엄연한 부부예요.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타인이 왜 끼어드세요? 도장 이미 찍었는데 무슨 말이 많아. 남, 너 이딴 식으로 내 동생한테도 궤변 늘어났구나.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볼까? 언니가 남편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경찰한테 신고하겠다고 했고 언니는 해볼 테면 해보라며 버럭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움찔하더니 더는 저항을 못하더군요. 자기 말이 안 먹히는 이 상황이 적응이 안 되는 데다가 언니가 이렇게 세게 나갈 줄 몰랐나 보더군요. 네가 여태껏 현주 괴롭히고 나한테도 거짓말까지 해놓고 이제 현주가 건물주에 매장도 갖는다니까 다시 생각해? 야 인간아, 네가 오죽 인간 같지 않았으면 니네 가족의 내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졌겠냐? 네 형이 양반이야. 너랑 헤어져도 된다고 한 네 형이 양심적이라고. 처형, 그만 좀요. 알았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현주야, 처형 좀 말려봐. 어디 끝까지 막 나가보자고 이건가 본데 어디 해봐. 그렇게 남편은 언니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쫓겨났고 밖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악을 쓰는 걸 본 언니는 직접 112에 전화해서 자기가 남편을 때렸다고 여기 좀 오라고 지구대 경찰을 불렀어요. 하지만 경찰이 보기에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남편한테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니 남편은 저의 눈치를 보다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닥칠 후폭풍을 생각했겠죠. 남편은 더 이상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걸 알고 이를 악물며 돌아갔어요. 그 후에도 남편은 틈만 나면 저보고 다시 생각해보자며 문자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고 저는 남편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남편이 찾아와 자기는 다 내 생각해서 그랬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내가 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축 처지고 우울증 생길까봐 형 카페에서 일하라고 한 거야. 나는 정말 다 너 생각해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마음 풀고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사고를 좀 해봐. 너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는데 그딴 말이 통하겠니? 용을 쓴다 용을 써. 내가 접근금지 명령 받아야 그만둘 거야? 네 주민증에 빨간 줄 가게 해줄까? 어떻게 같이 살던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부부의 연으로 맺어졌는데 너 너무 잔인하다. 잔인? 진짜 말이나 못하면 인생 불쌍하기라도 할 텐데 더는 안 되겠다. 나 너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아야겠어. 제가 진짜 소송을 걸 기세로 나오자 남편은 그제야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고 그동안 취업이 안 돼서 배달 일을 하거나 편의점 알바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혼 후 신변 정리가 다 끝난 후에 잠시 지냈던 곳을 전세 주고 매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언니가 언니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좀 더 지내보고 그러겠다고 했죠. 너무 언니한테 의지하게 될까 봐서요. 안 그래도 언니 신경 많이 쓰게 했는데 계속 언니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다시 제 일상을 회복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